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제가 교육 목사로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어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저거 지금 나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이게 우리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다, 우리 부서 얘기다라고 막 이렇게 왜 우리한테 저러지가 아니라 그렇게 들린다면 또 내가 내 삶을 반성해 보면 되고요. 그냥 우리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은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펜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뭐 그냥 듣고 오케이 나 댓글 썼으니까 이제 끝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는 요 얘기가 선생님들이 올 한 해 교사로서 섬길 때 잘 적용하시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아윤이와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갔으니까 저는 집에 혼자 있죠.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이상해요. 혼자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 몇 년간 제가 누렸던 최고의 행복 지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정말 뭔가 굉장히 혼자 있는데 외롭지가 않은 그 좀 특이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정을 며칠 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죠. 내일 돌아오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때 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꽃 있지? 그 꽃 지금 내가 꽃병에 담아놨잖아. 그 꽃병에 있는 물을 오빠가 좀 갈아줘야 돼. 그거 물 오빠가 꼭 갈아줘 하고 제가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겠어 하고 바로 그 꽃병에 있는 물을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안 갈았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따가 하지 뭐 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내일까지 흘러갔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아윤이와 집에 왔어요. 그런데 꽃병의 물이 딱 봐도 안 바꾼 더러운 물이었던 거죠. 이건 뭐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얘기를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에게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아니 오빠 내가 꽃병에 있는 물 바꾸라고 했잖아. 왜 안 바꿨어? 라고 서로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또 제가 거기서 미안해라고 했으면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는 식으로 또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다툼이 이어졌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 했었으면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뭔가 그 잔소리가 계속 이렇게 뭐 폭격이 가듯이 이게 이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제가 잘못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물 한 방 안 바꾼 게 무슨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재산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제가 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때 외화로 든 적이 있는데 전 정말 그 아내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도 안 하니까 문제야. 전 정말 이게 진짜 지금도 약간 좀 소름이 돋는데 정말 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내가 별거 아닌 것도 안 하면서 큰 걸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거는 별거 아닌 거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 가정에서의 모습, 사역에서의 모습들이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말하다 보면 약간 소름이 돋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로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데요. 뭐 연락하는 거 이거 뭐 별일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에이 이러면서 뭔가 내가 큰 거를 기대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도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해봤으니까 그 흐름을 알고 시스템을 아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여겨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사로서 별거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지키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별거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 첫 번째. 자, 교사 카톡방입니다. 단체 카톡방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교역자들이 교사들 단톡방에 대부분 주중이나 주말에 연락을 공지를 올립니다. 가끔은 부장 선생님이 공지를 올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주 예배에 대한 공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길게는 그 달, 좀 더 길게는 한두 달 뒤에 일정까지 쓰다 보면 중고등부 저만 해도 3, 4개가 아니라 5, 6개, 길면은 7, 8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전체 보기를 해서 봐야 될 만큼 양이 많아지기도 해요. 물론 너무 많이 쓰는 건 또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는 공지를 해야 되는 사역이 많아져 버리면 공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꼈던 어떤 일부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사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를요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와서 하는 경우들이요 왕왕 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지나가고 나서 라는 경우들이요 죄송한데 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별거 아닌 것 같은 교사 단톡방에 올라가는 부장 선생님이든 교역자들의 공지를요 정말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읽어주세요. 제대로 읽어주시고 저처럼 이따가 하지 뭐가 아니라 생각난 거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어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든 스케줄러도 있지 않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저는 개인적인 일정들만 스케줄러에 적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 부서의 일정들도요 가급적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날 생일 축하 예배가 있구나, 이날 뭐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적어놓다 보면 분명히 내가 까먹고 있더라도요 메모를 해놓으면 어느 순간 생각이 나거든요. 어플로 알람 설정을 해놓든지 어플에 있는 캘린더에다만이라도 교회 일정을 좀 넣어놓으면요 내가 혹시 까먹더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쑥 읽고 쑥 끝나는 느낌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자들 입장에서도 공지를 했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면 또 뭔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이기에는 교육자나 부장 선생님이나 부서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별거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는 부서 공지를 제대로 읽자. 메모 꼭 해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제대로 읽자. 그리고 읽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스케줄러나 우리 부서 일정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 부서 거면 자녀 부서 거를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좀 오해나 혼선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교사 세미나에서 뭐 교사의 자격, 교사의 사명, 코로나 이후에 교사 이렇게 멋있는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좀 밑바닥에서 느껴본 것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연락입니다. 연락. 두 번째 PPT는 저희가 연락을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교회 부서에서 받은 공지사항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문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요? 라는 1번 질문에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이 소통이 안 돼요. 애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애들을 만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소통이 안 돼요.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소통의 부재를 뽑아주신 선생님들의 이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되냐면 법적으로는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 아이들을 한번 만나볼까? 또는 법을 잘 이용해서 한번 아이들을 만나볼까? 또는 법 안에서 한번 아이들을 만나볼까? 저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만나라는 건 아니지만 소통의 부재를 뽑아주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교회에서도 제공해 줘야겠지만 선생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고민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을 할까? 어떻게 이 아이들과 컨택을 하고 만날까?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1번, 집으로 찾아가는 거 어떠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한번 집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뭐 윤재야 한번 가볼게. 뭐 하윤아 몇 시 시간 되니? 물론 엄마랑 연락해야겠지만 그냥 문 앞에 가서 준비한 선물을 주든 아니면 선물이 아니더라도 잠깐 만날래?
뭐 이렇게 그냥 집 앞으로 가서 또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허용이 되면 집 앞으로 찾아가면 전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어린이집 앞으로 가면 안 되나요? 좀 제가 너무 세게 말하네. 학원 갈 때 좀 만나면 안 될까요? 학원 가는 길을 또는 스터디 카페 늦게 끝나니까 퇴근 후에 잠깐 우리 아이들 오는 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4명까지 지금 모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분반 아이들 3명 부르고 선생님 1명 만나면 되잖아요. 4명. 이거는 교회에서 만나세요 법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뭐 종교 소모임 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안 걸릴 것 같고 4명까지만 만나라 그러면 3명 1명, 3명 1명에서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는 거죠. 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배도 줌으로 드리고 있고 분반 활동도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랑 몇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차가에 있으신 분들은 차를 태워서 을왕리도 갔다 올 수 있고 대부도도 갔다 올 수 있고 3명만 태우면 되잖아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데도 갔다 올 수 있고 뭔가 저는 소통이 안 돼요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볼까라는 고민에 대한 소스들을 몇 가지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죠. 또는 이런 얘기들을 가장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문자 보내도 네라고 답글도 짧게 달고 또는 어떤 학부모님들은 답장도 안 보내고 목사님 만나서 뭐해요? 할 게 없는데 만나서 할 걸 교회에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들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나서 할 말이 없는 건요, 일단 만난 뒤의 이야기예요. 만나려고 작정을 하다 보면 약속을 잡고 준비를 하다 보면 나부터 부담이 되니까 내가 얘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모르면 이 친구랑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학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만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준비들을 하다 보면 만나서 할 말이 억지로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볼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만날 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교회에서의 뭔가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 전사님들이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언에서도 지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라는 할 말보다는 먼저 만남부터를 좀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까 이후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게 1월 달에 중1 친구들을 교회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한 9명 정도의 중1 친구들을 만났고요. 한두 명 멀리 사는 사람들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회로 오라 그래서 1대1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뭘 하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연락해요. 저 내일 누구 만납니다. 혹시 얘가 뭘 좋아하나요? 방탄 좋아하나요? 세븐틴 좋아하나요? 아이즈원 좋아하나요? 유튜브는 뭐 보나요? 혈액형은 뭔가요? 제가 일단 사전 부모님들한테 그런 연락을 드리고 조사를 해요. 자, 그럼 벌써 할 말이 생기죠? 그 아이와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서 너 유튜브 뭐 보니? 그럼 얘가 뭐 슬라임 봐요. 토끼 유튜브 봐요. 그럼 저 토끼 유튜브 이름이 뭐니? 꽃대장이에요. 그럼 저 꽃대장 적어놓고 제가 그거 구독해요. 그 아이 한 명이 그걸 볼지라도 제가 그걸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신병하기 여러분 쉬운 게 뭐냐면 유튜브 뭐 보는지 물어봐서 그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를 내가 보면요 아이들과 할 얘기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뭐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혈액형 물어보고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물어보고 자주 보는 유튜브 물어보고 너 학원 어디 다니는지. 어제는 제가 오희윤 학생을 만났습니다. 희윤이는 학원을 월화수목금 다 가고요. 여기 심원초 앞에 있는 학원 영어학원 다니고 그 앞에 있는 수학학원을 다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고요. 숙제가 뭐가 나와요. 학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적어놔요.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 이렇게 힘들어하겠구나. 가까운 데 다니네? 그럼 엄마가 아빠가 뭐 데려오는 데 큰 부담이 없겠네? 멀리 다니네? 늦은 시간까지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만나는 일들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어요. 문자 답장이 없어요. 답글이 너무 짧아요.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안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할게요. 문자는 계속 보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다시 죄책감이 좀 있어. 교회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듭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던 선생님이 2021년이 됐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도 날 포기했네. 교회가 날 포기했구나. 드디어 연락이 안 온다. 편하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날 포기했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든 안 오든 문자는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10대가 끝나고 20대가 됐을 때, 좀 길게 보면 30대가 됐을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저는 그 문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내준 교회가 생각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아이는 안 나올지라도 그 아이의 10년, 20년을 위해서라도요, 장결자들에게도 문자는 계속 공통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PPT를 보시면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자를 계속 보내야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보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 그 자체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유튜브 뭐 보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학생이 SNS를 뭘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학생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와 대화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여자친구들이라면은 방탄인지 뭔지 블랙핑크인지 뭔지 이게 알게 되면은 얘네들이랑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슬라임, 요즘에 특히 여학생들은 슬라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나도 슬라임을 같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 알려주면요, 대화하기가 쉽고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 혈액형이 뭔지, 특별히 생년월일을 꼭 캘린더에 저장하셔서 우리 분반 아이들 생일 때만큼은 카톡을 꼭 보내주시든지 전화를 꼭 해주세요. 내가 너의 생일을 알고 있다. 생년월일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 그 학생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저는 그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만났고 이번 주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부모님 성함 다 물어보고요.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회사는 다니는데 무슨 회사 다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를 의외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회사를 다닌다. 그럼 그 회사가 부천에 있는지, 시흥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그런 것도 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태 신앙인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궁금함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분반에서 우리 분반 아이들 정보를 줄 때 부모님 정보와 그 가족들 형제들에 대한 정보도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저한테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일단 부서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형제가 누구 있는지, 그 학년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그 부모님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집에서 자주 싸우는지 등등등, 그냥 뭔가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파악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학부모님들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계속 중단하지 말아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주시고, 가장 좋은 건 학생과 1대1로 신방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과는 자동적으로 신방이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제 얘기를 하고 끝나면, 제가 학생들 중1들이랑 만나고 나서 꼭 마지막에는 제가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셀카를 제가 아직 희윤이 어머님께 못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려요. 오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을 1대1로 만나준 분반 선생님이 내 자식과 찍은 사진을 학부모님에게 보내줬을 때 학부모님이 아우 코로나 걸리게 왜 만난 거야 이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있네 이렇게 여길까요? 이렇게 여기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1대1로 신방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학부모 신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엄마 아빠를 만나지 않아도 1대1로 만나서 그걸 보고해 드리는 순간 이분들은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관심들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관심이 많다, 학생들한테 대한 관심,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 가장 좋은 거 학생과 1대1로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교육 목사로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좀 봤었을 때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생님들 뭐 댓글로 뭔가 지금 들은 얘기에 대해서 뭐 혹시 같이 할 얘기들이 있으면, 또는 좀 이렇게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또 제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항상 크게 별거 아닌 것들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별거 아닌 것 중에 첫 번째는 단체 카톡방을 제대로 읽는 거고, 그걸 좀 내 스케줄이나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두는 거다. 두 번째는 연락을 꾸준히 해주는 거다.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우리 분반 아이들을 어떻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날지를 고민하고 그 아이들을 1대1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학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님에 대한 신방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정도 제가 준비한 것들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전선생님도 혹시 있으면 좀 읽어주실래요? 혹시 뭐 있나요? 네, 전혜옥 선생님께서 네, 관심을 표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격한 건 아닌데 전혜옥 선생님 뭐 찔리셔서 댓글 쓴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또 표현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35분의 선생님들이 설문지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아직 전사님들이랑 그것까지는 공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후에 선생님들이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공유들을 하면서 또 저희 교육부가 2021년도에 좀 어떻게 좀 더 새로워지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또 이 의미들을 잘 부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사로서 꼭 해야 될 것들을 꼭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옥본 선생님도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냥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 후에 선생님들이 드디어 설문조사 때 우리 교육부 파이팅에 대한 어떤 구호들을 주셨잖아요. 그 구호를 고른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시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마을 엘린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오전 시간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정 주시고 마음 주시고 섬기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 결단과 헌신 가운데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겠지만 교사로 섬김으로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님께서 중고등부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세대별로 우리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기도하고 양육하며 나아갈 때 우리 꿈마을 엘린교회 교육부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과 관심, 은혜와 감격들이 우리 교육부를 통해 특별히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1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